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한여름밤에 유적지를 거닐며 대형 고분 불빛쇼와 창작극 등을 감상하는 천년야행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가 절정을 맞은 가운데 경북 동해안 시군마다 피서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새누리당과 내년도 예산 정책협의회를 가졌지만 당초 요청한 12조 원대의 국비 예산 확보는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말에서 8월 초로 이어지는 이번 주말이 올여름 휴가의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해안을 찾는 피서객들을 위해 시군마다 다양한 축제를 마련했는데 고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축제가 있는지 김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10만) 발의 불꽃이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밤하늘에 술을 놓습니다. 눈을 뗄 수 없는 불꽃 향연은 오는 31일까지 매일 밤 9시부터 펼쳐지고 메인 행사인 국제 불꽃쇼는 주말인 내일 밤 1시간 동안 절정을 이룹니다. 제13회 포항 국제 불빛축제는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여 영일대 해수욕장 일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영덕 50천. 헤엄치기 명수 은어를 잡아보겠다고 어른들이 더 신났습니다. 기분이 짱이었어요. 진짜 좋았어요. 낚시하는 그런 손맛도 있지만 반도 그 또 손맛도 남다르게 진짜 좋더라고요. 탁 튀는 거. 협동해서 잡아야 한다는 조언이 구수한 해설로 곁들여집니다.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조금만 더 보세요. 조금만 더. 지금 드세요. 어린이들을 위한 은어잡이 체험과 물놀이장도 갖췄습니다. 공기를 주입한 에어워터 풀장에서는 어린 자녀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는 과거의 개울가에서 물놀이 하던 그런 향수를 느끼고 자녀들에게는 학습의 장으로 이제 생태 잠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울진에서는 내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왕피천과 염전 모래밭에서 워터피아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천혜의 청정자연에서 해수욕과 산림욕, 온천욕 등 이른바 삼욕을 즐기는 축제입니다. 바다 건너 울릉도에서도 제16회 울릉도 오징어 축제가 8월 1일부터 사흘간 저동항 일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는 한여름밤 유적지를 거닐며 공연도 즐기는 천년 야행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천년 전 신라의 밤거리로 떠나는 시간 여행인데 대형 고분 불빛쇼와 설화를 소재로 한 창작극도 열립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한여름밤 신라시대 대형 고분군에서 화려한 불빛쇼가 펼쳐집니다. 넓게 펼쳐진 잔디밭이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채워지고 아이들의 신나는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대형 고분을 배경으로 한 미디어 파사드 공연입니다. 곧이어 선덕여왕의 첨성대 행차가 재현되고 설화를 배경으로 한 창작극 공연이 펼쳐집니다. 경주에 와서 첨성대하고 이런 선덕여왕의 공연들과 좀 어우러져서 되게 좀 여름철에 저녁 시간 시원하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즐길거리가 많아가지고 단순히 보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신라시대 재래의식이나 국가적인 행사에서 연주됐던 신라 고치대 행렬도 웅장한 북소리와 전통 악기들이 어우러져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신라의 정신적 교훈을 이 시대에 새롭게 부각시켜보는 그런 예술 잔치마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름밤 전문가와 함께 신라 유적을 답사하고 공연을 즐기며 전통 한옥에서 숙박도 할 수 있는 천년 야행 프로그램입니다. 과거 역사를 거슬러서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밤에 보고 즐길 거리가 부족했던 경주 관광이 천년 야행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포항시가 평소 무료로 개방하던 영일대 해상 누각을 불빛축제 기간인 어제부터 나흘간 유료화하자 일부 시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안전을 우려해 지난 2013년부터 불빛축제가 열리는 기간 동안 해상 누각 입장을 막았으나 올해는 오후 6시 40분부터 200명을 기준으로 3,000원씩 받고 입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은 안전이 우려된다면 일정 수만큼만 입장시키면 되는데 굳이
유료화를 하느냐며 통제요원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경상북도의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새누리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지만 12조 원대 예산 확보에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정부에 요청한 내년도 국가 투자 예산은 12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 6일로 끝나는 기획재정부의 마지막 심의만을 남겨놓은 현재 1조 7,630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신도청 간 고속도로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포항 영덕 간 고속도로 사업은 2,400억 원 가운데 700억 원만 반영되는 등 SOC 사업 예산에서 무려 1조 6,900억 원이 깎였습니다. 여기에 경상북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타이타늄 스마트기기 등 첨단 산업 분야는 899억 원 가운데 반영액이 67억 원으로 7%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경상북도는 오늘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국비 확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내년에 국비 확보에 총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그 사회 간접점 SOC 새로운 개척 산업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주 긴박하고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도는 우선 기재부의 마지막 심의 과정을 통해 1조 6천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국회에서 나머지 1,630억 원을 반영시킨다는 전략입니다. 한쪽으로는 정책위 의장이면서 한쪽으로는 또 지역구 의원입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고향의 마음에 담겠습니다. 도는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가동해 목표했던 국비 12조 원대 확보를 위해 막바지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10%씩 감액하기로 한 데다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원한 만큼의 국비 확보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울릉 일주도로 미개통 구간인 저동터널과 첨부터널이 착공 4년 7개월 만에 관통됐습니다. 경상북도와 울릉군은 오늘 울릉군 북면 와달리에서 울릉 일주도로 건설공사 첨부터널 관통식을 가졌습니다. 울릉 일주도로 건설공사는 울릉읍 저동리와 북면 천부리를 잇는 4.75km 구간으로 지난 2011년 12월 착공했으며 내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울릉도 주민의 최대 수건인 일주도로가 내년 말 완공되면 차량으로 1시간 30분 이상 돌아가던 거리가 10분대로 단축돼 주민과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김영란법이 합헌 결정이 남에 따라 법이 시행되면 대구와 경북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식업계는 김영란법으로 매출이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한우와 일식, 한정식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농축수산업계에도 경북의 경우 한우와 풍기인삼, 상주 곶감 등 선물용 농축산물 생산 농가가 많아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금 우리 사회는 우병우 민정수석, 진경준 검사장 등 일부 부패한 고위공직자 비리로 사회 기강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을 우선 집행하고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국회에서 보완 수정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국가를 일으킨 문무대왕과 아들 신문왕, 그리고 신비한 만파식적 이야기가 뮤지컬로 선보이는데요. 이 문무대왕 등을 무대로 펼쳐져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김가영 아나운서입니다. 어둠이 내린 문무대왕릉 해변. 바닷바람을 타고 배우들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당나라와의 전쟁을 앞둔 신라 민초들의 삶과 문무왕의 리더십이 노래와 춤, 퍼포먼스로 펼쳐집니다. 가족들과 너무 더워서 좀 시원한 곳을 찾아왔는데 예상 외로 이렇게 연극을 하길래 와서 보니까 뭐 재미도 있고 색다른 것 같고. 뮤지컬 만파식적은 문무대왕릉 앞에서 문무왕의 일대기를 관람하는 경주의 첫 실경 뮤지컬입니다.
1500년이 훌쩍 지난 이야기지만 역사적 동일 공간이라는 특별함이 더해져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문무대왕의 4만 1통의 정신을 담은 뮤지컬 만파식적, 그 문무대왕릉이 무대의 일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문무대왕릉과 가문사지, 이견대 같은 경주의 해양 문화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해양 관광 코스를 개발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아름다운 경주의 바다와 어우러진 실경 뮤지컬이 경주의 새로운 여름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말에는 한중 러일 문화교류 공연을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고 이번 주 폐막을 앞둔 제7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육지와 울릉도로로 가는 울릉 주민이 이용하는 포항 울진 후포간 전용 무료 셔틀버스가 다음 달 8일부터 운행합니다. 울릉 후포간 시플라워호 운항선사인 JH 페리사가 울릉 주민을 위해 투입하는 셔틀버스는 포항 육거리 중앙아트홀 앞에서 월, 수, 목, 일요일에는 오전 8시, 화, 금, 토요일에는 오전 6시 30분에 출발해 후포까지 왕복 운행합니다. 포항에 닷새째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밤에도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돼 시민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포항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7.6도를 기록해 닷새째 열대야가 나타났고 울진의 아침 최저 기온도 25.4도를 기록해 사흘째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경북 동해안 지역은 당분간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고 밤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며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주시는 폭염특보가 지속되자 축산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로 닭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소방차 지원을 받아 축사 기온을 낮추기 위한 살수 작업을 시행하고 폐사 방지를 위해 비타민제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공수위들이 농가를 돌며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환풍기 등 과다한 냉방기계 사용으로 인해 축사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항의 수온주가 36.5도까지 치솟아 올 들어 전국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내일도 폭염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에는 기온이 조금 떨어질 전망입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졌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여전히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무더웠는데요. 토요일에는 내륙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더위는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이 되면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기온은 조금 낮아져서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당분간 불쾌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나가셔서 즐기시면 불쾌한 밤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시죠. 경북 동해안 지역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25도에서 27도고요. 낮 최고 기온 울진 29도, 영덕과 포항 33도, 경주 34도지만 더 오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도 구름 많이 끼겠고요. 오전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와 독도 25도, 한낮에는 울릉도 29도, 독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구름만 많이 끼겠고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네,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활동하시는 데 조금 수월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